78세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받고 싶었어.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저는 수정입니다. 올해 55세, 3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아버지와 금기된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외로움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동시에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에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저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 시아버님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정아, 아버지가 사고 났어. 남편 재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대.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활동적이셨던 시아버님이 평생 휠체어에 앉아 계셔야 한다니. 시아버님은 아내,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를 3년 전에 여의셨어요.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트럭 기사 일을 하고 계셨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아직 건강하니까 일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시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정하셨거든요. 2달간의 치료 끝에 의사의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앞으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남편 재우는 고민 끝에 말했어요. 수정아,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저도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78세 남자 어른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아니, 우리 3사람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시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온 첫날, 저는 안방을 들이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아버님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게 우렁차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렇게 조용해지시다니. 며느리 고생 많이 시키는구나. 시아버님이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일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될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그저 성실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삶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개입되면 말이에요.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시아버님 방으로 향했어요.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드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남자 어른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안하다, 수정아. 이런 걸 내가 해야 하다니. 시아버님은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더 부끄러워하실까 봐요. 기저귀를 갈고 나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렸습니다. 78세 남자 어른의 몸무게는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아침 식사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으셔서 혼자 드시기가 힘드셨거든요. 아버님, 제가 떠드릴게요. 저는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드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요. 이런 걸 며느리가 해야 하나. 시아버님은 처음에 많이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남편 재우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아. 그렇게 말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온다는 걸요. 여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해 봤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리고 그런 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남편의 차갑고 무심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목욕시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기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죠. 재우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시아버님의 무거운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욕실로 모셨어요. 하반신은 마비됐지만 상체는 여전히 묵직하셨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시아버님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덕분에 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밤중에 부르시면 일어나야 했죠. 수정아,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왠지 애틋했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이렇게 며느리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고요. 55세의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가 아니면 그냥 간병인일 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을까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요즘 집에서도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피곤해. 그 한마디로 모든 걸 회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재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제가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곧바로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옷에서 풍기는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수정아, 요즘 어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시아버님 간병하느라 좀 힘들어.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하네.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힘든 일은 다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는 그저 남편의 아내도 시아버님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투명한 간병인에 불과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달랐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시아버님은 늘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시선에서 오랜만에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느낌을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 아직은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작고 위험한 감정이요. 이상한 일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 시작됐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리던 중이었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등을 조심스럽게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의 몸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 저는 당황스러워서 못 본 척 했어요. 아버님, 등 다 씻었어요. 시아버님도 그 상황이 부끄러우신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괜찮아요, 아버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을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겨드릴 때였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같은 반응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어요. 우리 몸이 밀착되면서 그 변화가 전해졌거든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이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자꾸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정말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게 맞나?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척추 손상 환자도 때로는 반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경우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규칙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슬쩍 관찰하게 됐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릴 때, 옷을 갈아입혀드릴 때, 침대에 눕혀드릴 때마다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거나 몸을 밀착시킬 때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이상하네. 분명히 의사는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우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이해 좀 해줘. 재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시아버님 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수정아, 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너는 집에 있잖아. 집에 있다고요?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시아버님을 돌보는데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날 밤도 남편은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곧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30년 결혼 생활 동안 언제부터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을 씻겨드리면서 저는 또다시 그 반응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됐어요. 시아버님의 몸이 제게 밀착되면서
전해지는 그 변화를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비교하게 됐습니다. 남편가요. 재호는 요즘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로서의 반응도 남편으로서의 애정도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달랐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로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자면서도 가끔 다리를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요. 정말 이상해.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여쭤보기로요. 아버님, 혹시 다리 쪽으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시아버님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못 느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 눈빛이,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왜 숨기시는 걸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시아버님은 자신의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숨기시는 걸까요? 며칠 후 답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님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시아버님의 다리를 들어서 침대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시아버님이 작게 신음을 내셨습니다. 아버님,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시아버님은 서둘러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신음이 단순히 아픈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시아버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시아버님은 침대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문을 닫았어요. 분명히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아버님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을 씻겨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자다운 체격을 유지하고 계신 시아버님. 그리고 제게 반응하시는 그 몸. 혹시 시아버님도 나를 여자로 보고 계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이런 감정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애정을 시아버님에게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돌볼 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목욕을 시켜드릴 때 조금 더 오래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일부러 천천히 했어요. 침대로 옮겨드릴 때 불필요하게 오래 안고 있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님도 느끼고 계셨어요.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너무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이런 걸 해야 하다니. 미안하다.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응.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시아버님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아내도 없고 몸도 이렇게 됐고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짐일 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이세요.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가족애가 아니라는 걸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욕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아버님을 욕실로 모셨어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시아버님을 휠체어에서 욕조 의자로 옮겨드렸죠. 오늘도 고생이네, 수정아.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의 등을 씻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고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몸을 씻기다가 저는 또다시 그 익숙한 반응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님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님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수정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은 시아버님이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다리는 정말 안 움직여. 의사 말이 맞아. 완전히 마비됐어. 시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요? 제가 거의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시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다리는 아니지만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며느리인 내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데.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너를 보면 자꾸 남자로서의 감정이 생겨. 며느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8년을 살면서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받고 싶었어. 환자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나를 돌봐줄 때 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여자의 손길을, 여자의 따뜻함을 느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말에서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시아버님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만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요. 아버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시아버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저를 보지 않아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달라요. 아버님은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세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수정아,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가까이 있을 때마다 저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욕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따뜻한 수증기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아버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어요. 저는 시아버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버님도 그러시죠? 시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나도 솔직하고 싶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욕은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걸렸어요. 시아버님을 침대로 옮겨드린 후 저는 평소처럼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시아버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정아. 네, 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님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재훈이가 알면. 알아요.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시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시아버님이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가슴이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나를 남자로 봐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님. 저를 여자로 봐주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도 시아버님도 각자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시아버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가족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둘 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 나눈 대화가 진심이었다는 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님. 좋은 아침, 수정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기된 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와 시아버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시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수정아, 잘 잤어? 네, 아버님. 아버님은요? 너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남편 재우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됐어요. 이리 와.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소파에 앉으신 시아버님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껴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재하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요. 재훈이가 알면 어떡하지? 시아버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게 조심해야죠. 우리 둘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시아버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수정아, 요양보호사를 불러야겠어.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너 너무 고생하잖아.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자. 재우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오면 시아버님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어질 텐데.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다 봤어.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재우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락했어. 내일부터 오신대. 그날 밤 저는 시아버님께 이 사실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떡하죠, 아버님? 요양보호사가 오면 우리 시간이 없어지겠구나. 시아버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일단 내일 보고 생각해보자.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재우가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일정을 짜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 시아버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없게 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네,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시아버님 돌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간호사님을 부른 거예요. 제 뜻이 아니라 김 간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김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퇴근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김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가끔씩만 이러실 거죠? 김 간호사가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네, 정말 가끔만요. 제발이요. 김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씩만요. 감사합니다. 김 간호사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아버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시아버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수정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시아버님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나도 미칠 것 같았어. 간호사가 있으니까 너한테 손도 못 대고. 시아버님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없이 안고 있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수정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때 병원 정기 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우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수정아, 같이 가자. 집에서 청소하고 있을게요. 남자들끼리 다녀오세요. 사실은 의사 앞에서 어색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혹시 시아버님의 회복 상태가 드러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2시간 후 재우와 시아버님이 돌아왔습니다.
재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우는 시아버님을 방으로 모신 후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수정아, 앉아. 재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아버님 다리는 여전히 마비가 맞대. 재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쪽 신경은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쪽이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쪽이요? 응, 성기능 말이야.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의사도 신기하다고 하더라. 척추 손상 환자 중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대. 재우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안도하면서도 긴장했어요. 다행히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니 의심은 안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어요. 그런데 수정아. 네, 너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재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님을 돌보면서 혹시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있나 해서 재우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왜 제가 알아요? 저는 너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씻겨드리고 그런 것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래, 정말 몰랐어? 당연하죠. 재우는 잠시 저를 지켜보더니 한 발 물러섰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저는 재우의 눈빛에서 완전히 의심이 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시아버님께 병원 일을 전했습니다. 재우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직은 확실하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님도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지만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위험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간호사는 계속 돈을 받고 일찍 퇴근했어요. 그 시간이 저와 시아버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김 간호사의 양심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양심이 곧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김 간호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우가 궁금해했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며 일찍 퇴근하라고 하세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매일 점심 먹고 나서 퇴근하라고 하시면서 남편분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김 간호사의 말에 재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김 간호사가 나간 후 재우는 거실로 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시아버님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재우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간호사한테 돈 주고 일찍 보냈다면서? 재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그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뭐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돌려보낸 거야? 재우가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시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재우야,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재우가 시아버님께도 화를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에 재우는 멈춰 섰어요. 뭐라고요? 간호사가 있으면 며느리와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시아버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재우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표정, 제 당황한 모습, 설마,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정이를 좋아하게 됐다. 시아버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재우가 소리쳤어요. 며느리를 여자로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재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숙이셨고 저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일이. 재우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내를 천인이 공로할 짓을. 재우야, 진정해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우는 듣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뭐요?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우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수정아, 너도 뭔가 말해봐. 재우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재우야,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받고 싶었어. 환자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며느리를 그렇게 보는 게 변명이 아니야. 나도 알아, 잘못됐다는 거. 그때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재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지. 뭐? 당신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저를 아내로도 여자로도 보지 않았잖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재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변명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달랐어요.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우리 모두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받고 있었어. 재우가 고백했습니다. 회사 후배.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어.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재우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서로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그날 밤은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긴 밤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 것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어른들끼리. 저와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재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한테는 그걸 느끼지 못했고, 언제부터인가 당신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무관심했다는 거. 회사 일에 내 피로에만 신경 쓰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후배에게서 위로받으며 너를 잊으려 했어.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우야, 내가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안다.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로 수정이를 소중하게 생각했어. 이기적인 욕망만은 아니었어. 재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외로우셨죠? 응. 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나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가 나를 돌봐주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버지 마음도 수정이 마음도 어쩌면 내 마음도. 그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 다 외로웠던 거야. 그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거고. 저는 재우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어요. 여보, 수정아, 이혼하자.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나쁜 남편이었다는 것도 인정할게. 위자료는 줄게. 아니에요. 받지 않을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재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재우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 아버지, 너희 삶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수정이와도 이제 떨어져야 해.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거니까. 저 혼자 나가서 살게요.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30년 살았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재우가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저는 시아버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후회하세요? 후회는. 하지만 미련은 없어.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죽기 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아버님도요. 시아버님이 떠나신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재우는 홀로 남은 집에서 30년간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젊었을 때의 수정. 나는 너를 사랑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 그는 회사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선배 후배로만 지냅시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리였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와 친구들은 제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쩜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30년간 투명 인간으로 산 것도 잘못 아닌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는 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감정에 솔직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그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받아주는 곳이었죠. 처음이시죠? 천천히 배우세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요양원의 시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수정아, 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너는? 저도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나? 시아버님이 물어보셨어요. 후회는? 하지만 미련은 없어요. 저는 시아버님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죽기 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고.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안녕, 수정아.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7세가 됐어요. 여전히 그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게 뿌듯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투명 인간은 아니에요. 카페 손님들은 저를 수정 씨라고 불러줍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가족분께 연락드립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시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수정아, 왔구나. 네, 아버님. 고맙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덕분에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살았어. 환자가 아니라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자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시아버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시아버님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장례식에는 재우도 왔습니다. 우리는 2년 만에 다시 마주했어요.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나도. 우리 모두 외로웠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거고, 재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어. 맞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더라. 재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계속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작은 카페, 그리고 조용한 일상으로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사람과 찾아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와는 별개로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가를 치렀어요. 30년 결혼 생활, 사회적 명예, 경제적 안정,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요. 지금 저는 행복할까요?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투명 인간으로 살지도 않고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이 시아버지를 향한 금기된 사랑이 되어버린 수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었던 걸까요? 무관심한 남편 재우는요? 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78세 시아버님은요? 죽기 전 마지막 사랑을 꿈꾼 게 잘못일까요? 외로움이 금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수정이라면, 재우라면, 시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계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금기를 범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잘못일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인간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